자, 계속 근무자인 맞벌이 부부 김강남 씨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관련 연말정산을 하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인적 공제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고 작성하며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 내용 중 김강남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김강남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역을 보려고 그러면 소득 금액을 따질 건데 지금 아버지는 사업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으시니까 얘는 체크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배우자도 총급여가 2천만 원 있네요. 그러면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네요. 자, 그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 메뉴에서 그냥 연말정산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F2번 눌러서 우리 김강남 씨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 문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앞에 문제처럼 여기다 써도 되는데 우리 그냥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지금 아버지가 김신 부야지 되고 배우자도 부죠.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입력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질병치료비 300만 원을 김강남 신용카드로 썼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질병치료비 아버지 소득금액이나 이런 거 안 따지니까 아버지 되고 의료비 공제, 카드가 지금 김강남 쪽 보니까 카드가 없죠. 그러면 김강남 카드니까 얘도 공제가 이중공제 되니까 300만 원 될 거고, 보장성 보험은 뭐 계약자는 김강남이지만 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소득 금액 때문에 아버지 보험료는 안 되겠죠. 보험료는. 그럼 치료비하고 신용카드가 되는데, 자, 그럼 아버지 선택된 곳에서 의료비가 여러 칸이 있는데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우리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을 할게요. 종교단체는 국세청 자료 아니고 나머지 국세청 자료라고 보면 1번 국세청장, 국세청 자료라는 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이야기예요. F2번 누르면 아버지 김신 금액은 300만 원이다. 아버지는 65세 넘어서 우리 전액 대상이라고 표시가 본인 등 해당 여부 전액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 체크하면 지금 아버지의 의료비가 들어와 있죠. 김강남 하면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아버지 건 들어와 있고, 김강남 클릭해서 신용카드에 300만 원 넣어둘게요. 김강남에 300만 원. 다음 어머니 채경자, 어머니는 뭐 소득 없으시니까 우리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 채경자 우측에 기부금 있죠? 아래에 기부금에서 더블 클릭하고 F2번 눌러서 채경자, 그럼 구분해서 F2번 눌러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고 금전이고, 뭐 지금은 정보 없으니까 안 쓸 거고, 한 건, 그리고 금액은 120만 원, 그리고 얘는 1번 기타 자료다. 지금 우리 그 스마트에는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 버전에서는 K랩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회사에서는. 자, 다음 본인 김경남 거를 보면, 자,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본인 의료비 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하늘교회 헌금 160만 원 있고, 공제 대상 치플카드 사용액이 2,600인데 해외 사용액이 300만 원 포함 해외 사용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2,600만 원만 치플카드 공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본인에서 의료비로 더블 클릭해서 가고, 사실 의료비하고 기부금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의료비하고 기부금은. 그럼 아래 칸에다가 본인 금액 200만 원이다. 자, 제가 그걸 이야기 안 했구나. 시선보험금 받은 거는 안 돼요. 시선보험금 받은 것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의료비가 1,000만 원 나왔는데 시선보험금에서 800만 원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한 건 200밖에 안 되잖아. 그럼 200만 원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쓸 때는 그럼 1,000만 원에 800만 원 받았다 쓰면 200만 원 인식될 건데,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직접 입력할 때는 그럼 200만 원만 쓰셔야 돼요. 시선의료보험 받은 거는 공제 안 돼요. 이제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 의료비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자기 부담한 거에 대해서 돈을 한 건데, 보험료 받은 거는 내가 부담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에 200만 원 더하면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기부금에 가서 교회 거 기부금에 아래 칸에 F2번 눌러서 본인은 정치자금 기부도 되고 우리 사주자 기부도 되기 때문에 좀 항목이 많아 보여요. 그럼 본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금전이고 한 건, 자, 금액이 160만 원. 1번 기타다. 다음 직불카드 쓴 게 해외 사용분 300만 원을 빼고 2,300만 원만 직불카드로 가고, 다음 배우자가 본인 보장성 보험료 불입했대요. 그럼 소득금액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도서구입 및 공연비 100만 원을 김강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김강남 카드 100만 원이니까 김강남은 뭐냐, 7천만 원 안 넘는 사람이죠. 그러면 도서공연에서 김강남 카드니까 김강남의 도서공연 더블 클릭해서 신용카드라고 했죠.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김강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되고. 자, 자녀 김대한의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대학교는 나이 제한이 없죠. 소득 금액에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 없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면 자, 김대한 클릭하고 우측에 교육비에다가 1,000만 원을 쓰시고, 그럼 아래에 1, 2, 3, 4번 보이시죠? 그럼 3번 대학생이라고 쓰시면 돼요. 저는 좀 가려져 있는데 3번 대학생이라고 쓰시면 되고, 다음 자녀 김민국은 유치원 수업료가 36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 김민국 교육비에 360만 원 1번 취학전 아동.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자, 입력은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기부금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는데, 자 일단 그냥 한번 풀어오기 하고 나서 기부금에서 해야 될 작업을 알려드릴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오셔서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 오셔서 지금 바로 이 앞에 우리가 입력한 거랑 느낌이 틀리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위에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마치 방금 내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다시 다 들어와 있죠. 얘가 그죠? 의료비도 그렇고 내가 입력한 것처럼 들어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가 안 들어와 있죠. 그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전 프로그램 쓰든 얘 쓰든 간에 둘 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할 때 이런 글자 적혀 있죠. 기부금 조정 탭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서 자 우리 기부금 아무 사람이나 선택된 데서 들어오셔서 지금 총 280만 원 기부한 거를 기부금 조정 탭에 가고 기부금 조정 탭에서 공제 금액 계산을 눌러서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네요. 불러오기 하고 불러오기 하면 280만 원이 들어왔죠. 그죠? 그럼 공제 금액 반영 하면 저장이 됐죠. 공제 금액 반영 버튼 누른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이 280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2월액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확인한 후에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번에는 기부금에 얘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꼭 얘를 기부금 정산을 해서 우리 정산명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직접 써도 되는데, 저와 같이 지금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사람별로 하는 게 쉽게 구분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의료비 보험료 이런 항목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사람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럼 사람별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여기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 중요한 건 블로기에서 이렇게만 다 들어와 있으면 정답이에요. 들어와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도 끝. 자 다음 537페이지 10페이지 뒤쪽에 가서 회사는 276번 주식회사 대응.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10번인 정영희의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자 일단 여자라고 적는 순간 뭐 때문에 이야기했는지 느낌 있죠?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서 알아야 되는데 사원등록 할 거잖아 지금. 사원등록 부양가족 명세 할 거죠. 그럼 여성 근로자인데 배우자 있으면 부녀자 공제를 볼 건데 총급여가 6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 초반되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우자는 총급여가 300이니까 문제 없고 차태형
문제 없고 차태희도 문제 없고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0세 넘으셨고 양도소득 금액이 딱 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는 되니까 규모문제 대상이 되시는 거고 뭐 시누이 배우자의 여동생 문제 없는데 나이 때문에 규모문제 대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이 때문에 그냥 부라고 되는 거지 소득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탭까지 해놓고 연말정산 볼까요? 자, 그럼 사원 등록에 가서 정령이의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본인은 여성 근로자지만 세대주는 맞고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불륜자 공제 대상 안 되니까 특이사항 없고 3번 배우자 차민수는 자 46세고 소득이 총급여 300만 원만 있어서 규모문제 대상이 되고 4번 직계 비속 아들 차태영 자, 자녀도 20세 이하. 다음 차태희 문제 없고 아버지 정호영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에 해당하고 차민영 이렇게 하면 먼저 사원 등록 끝났죠. 자, 이거 되셨으면 창 닫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정령이 씨 불러오고 자 이제 아는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사실 여기에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시험 문제 때는 문제에서 이야기하면 시킨 대로 메뉴에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들어간 거지. 여기에 쓰고 사원 등록 가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지금 소득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보험료 본인 생명보험료 문제 없고 본인 저축성 변액보험료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건 되죠. 본인 건강검진비는 되고 본인 시력보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한 거 우린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는 50만 원까지. 아들 차태영은 병원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문제 없고 자 아버지는 뭐 질병 치료비인데 뭐 장애도 있으시고 경로자니까 65세 넘으셨잖아. 그런 우리가 칸봐서 편한 곳에 둘 중 아무 때나 쓰면 돼요.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결제했고 자 교육비에서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70만 원 문제 없고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 한도고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이니까 총 합이 150만 원만 되겠네요. 딸 차태희는 6살이에요. 취학 전 아동에 주 1회 이상 수업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 30만 원. 아버지 방송통신대학 수업료가 있는데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죠.
직계존속이니까 안 되고, 본인 정치자금 기부로 정당에 30만 원 한 거 문제 없고, 아버지 교회 헌금 200만 원, 아버지 소득 금액에는 문제 없으시니까 문제 없고, 본인 신용카드 쓴 게 있는데 자동차 리스료 300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동차 리스료나 이건 안 되고, 배우자 차민숙 카드 문제 없는데 직불카드 1,500에 전통시장 500만 원 포함. 그럼 직불카드 1,0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500만 원이고, 시누이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게 있는데 형제자매의 카드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빼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던 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입력을 할게요. 자, 정영희 씨의 본인 생명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일반에 120만 원, 그리고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장애인에 150만 원. 다음 의료비에 가서 본인 건강검진비 50만 원과 우리 컨택트 렌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본인께 되고, 다음 아들 차태영은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에 200만 원. 그럼 아버지 거는 여기 쓰는 게 편하겠네요. 장애인에다가 여기에 써도 되고, 여기 합쳐서 750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확인하면 자, 의료비는 입력이 되었고, 다음 교육비에 가서 중학생이니까 초중고, 자, 7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5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취약전 아동 거 30만 원을 써주고, 자, 기부금이 있죠. 자,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는 지금 3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은 10만 원 이하에, 초과분에는 초과분 20만 원. 정치자금 기부는 이렇게 나눠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종교단체 기부금 200만 원. 다음 신용카드로 와서, 자, 왼쪽에 신용카드, 자, 본인 신용카드는 리스료 빼고 1,700만 원만, 배우자 직불카드는 전통시장에 500만 원, 직불카드에는 1,500만 원. 신의권 안 됐죠? 이렇게 하면, 자, 방금 내 1,000만 원 안 썼, 1,500 썼네. 실수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써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정영희 씨 연말정산이 끝났네요. 그래도 이렇게 받으니까 400만 원 환급 받네. 그죠? 자,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없으면 세금도 없어요. 6천 벌어야 세금 100만 원 내는 거잖아. 66배 버는데, 그죠? 자,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549페이지, (277)
이제 여러분들이 소득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다음에 세금 많이 낸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노숙자이셔도 똑같잖아. 자기가 낸 세금 가지고 뭐라 한다 해놓고서 세금 1원도 안 내는 사람들. 그죠? 자, 2번.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저축 등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이번엔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하라고 한 거죠. 자, 일단 배우자는 총급여가 500만원 문제없고, 아버지 장국한도 소득 없으시니까 나이가 60세 넘으셨으니까 장부천 아들도 문제없고 다 소득 문제없네. 나이도 문제없고. 자, 그럼 연말정산 내역에서 자, 보험료에 자동차 보험 남오현 뭐 본인 거고 카드 결제했대요. 카드에 보니까 자동차 보험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이따 보면 될 거고, 상해 보험 문제 없는데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겠네요. 다음 위암 수술비 있고 한약 구입비 치료 목적이래요. 치료 목적 한약이면 뭐 약도 한약도 당연히 치료 목적들 있죠. 문제 없고, 라식 수술 신용카드 결제한 거 신용카드에 라식 수술비 포함, 그러면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치아 미백 수술했대요. 이건 미용 목적이죠. 얘는 안 되고. 자, 교육비에서 대학교 장국한이 아버지예요.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죠? 다음 영어 학원비는 지금 장부천이죠. 중학생이에요. 취약전 아동 아니면 학원비 안 되고, 장부천의 교복비 중학생이니까 되는데 50만 원만. 장여천 태권도 학원비는 문제 없고. 자, 사찰 기부금 장국한 문제 없고, 정치자금 기부 본인 장필주 본인 거니까 되고, 신용카드에서 라시 수술비 의료비는 이중공제 되니까 문제 없고, 직불카드 남오현 배우자 거 카드 문제 될 건 없는데,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은 안 되는 거니까 빼고, 현금 영수증은 장부천 아들 건데 중학생 정통시장 그리고 현금 영수증 25만 원. 연금저축은 장필주 본인 건 문제 없는데 남오현 배우자 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 이런 건 본인 것만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는 됐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자, 장필주 자, 보험료에서 자동차 보험 상해 보험에서 80만 원. 의료비에 가서 장국한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 65세시네. 69세시네. 그럼 아버지 400만 원, 장여천 50만 원, 장필주 본인 80만 원 합쳐서 480만 원. 아버지 65세 넘으셨기 때문에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에 써야 되겠죠. 자, 교육비가 장부천 교복 구입비 초중고에서 50만 원, 장여천 태권도 학원비 60만 원. 다음
기부금에서 아버지 종교단체 기부금,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눠서 쓰고,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에 2,200만원, 직불카드에 60만원 빼고 520만원, 현금 540만원, 산술 잘못했어요. 540만원, 다음 현금 영수증 30만원 빼고 25만원, 전통시장에 30만원. 이렇게 하고, 다음 연금저축에 가서 이번 연금저축 우리은행 납입금액은 300만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장필주 씨도 연말정산이 끝났어요. 자, 다음 559페이지로 가서 (1278) 559페이지 1278. 자, 이번에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월세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자, 본인은 6,600. 자, 김종손 아버지가 지금 양도소득금액이 500만원 있죠.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지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만 할 거니까 지금 체크해 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장애 있으시고 일용근로소득이 900 있는 건 뭐 무조건 분리가세니까 문제 없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김한슬 처제는 나이만 20세 넘은 거고,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 자, 아버지의 보험료가 있네요. 보장성 보험료고 피보험자 김종선 아버지네요. 아버지는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되고, 김가연 자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100만원은 되고, 어머니는 우리 백내장 수술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문제 없고, 어머니는 59세셔서 그냥 일반. 그럼 배우자도 건강진단비가 100만원 일반. 자, 처제는 22살인데 소득 없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비 500만원은 김한방이 납입하고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 김가연은 현장 체험학습비는 30만원, 방과후 학교 수업비 30만원에서 60만원이고, 김나연은 유치원 수업료 240만원 있고, 방과후 과정의 특별활동비 20만원 포함. 특별활동비는 우리 교육비 공제가 되는 거라고 제가 적었었죠. 그리고 태권도 도장 수업료 60만원, 얘는 6살이라서 총 합쳐서 300만원이 되겠네요. 자, 다음 기부금에서
자, 본인 정치자금 기부 문제 없고 처제도 소득 금액은 없기 때문에 처제 것도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기부금 되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대비 있죠. 자, 이것도 7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앞에 6,600이라고 그것 때문에 적어줬나 보네요. 자, 그러면 2020년 지급액 960만 원, 신용카드에서는 전통시장 50만 원 뺄 거고, 회사 경비 사용한 거 200만 원은 안 되죠. 그럼 275만 원 쓰고 50만 원 따로 쓰고. 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중고 자동차 구입한 게 800만 원이죠. 그러면 중고 자동차는 10% 해줄 거니까 80만 원. 태권도 도장 수업료 60만 원. 위에 김나연이면 취약전 아동이니까 이중공제 되죠. 그러면 140만 원이 현금 영수증 되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부터 써보면 자, 보험료에서 자녀 우리 김가영 거 100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어머니 거 배우자 거 다 합쳐서 210만 원. 네? 자, 교육비에서 자, 처제 거 대학교 교육비 대학생에 500만 원. 자, 김가연 14살이니까 초중고고 금액이 30, 30 해서 60만 원이고. 자, 김나연은 240, 60에서 300만 원이고. 다음 기부금에서 본인 정치자금 기부 10만 원, 10만 원 분리해서 쓰고 처제 거 이재민 구호금품 50만 원. 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가서 임대세 유형은 단독주택 80제곱미터 2019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 960만 원이다. 다음 신용카드로 와서 자, 1750만 원을 쓰고 전통시장에 50만 원. 다음 현금 영수증에는 80만 원에 60만 원에서 14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신용카드까지도 입력이 끝났죠. 자, 이제 569페이지로 가봅시다.
569페이지 279. 오늘은 이것까지 풀고, 그리고 내일 이거 마저 풀고 나면 저와 같이 이제 원가 회계를 볼 거예요. 원가 회계 보고 나면 저와 같이 이제 기출문제 계속 풀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시오. 다음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표시한다. 그럼 지금 이번에는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자가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입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럼 부양가족 현황이 있는데, 부양가족 현황을 먼저 쓰면 사업소득 금액이 어머니 500만 원 있으시니까 이것 때문에 기본공제 안 되고, 본인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전년도에 배우자하고 사별했다 그러네요. 자녀 보니까 장애가 있는 자녀하고 소득 없는 자녀하고, 그럼 한부모 공제 되겠다, 그죠? 장애인복지법상 또 장애가 있고. 자, 그럼 이어 가지고 여기에서 먼저 쓰면 본인은 지금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1번, 자, F2번 누르시면 번호 없으니까 F2번 누르면 직계 존속 나오죠. 김영자, 자, 어머니는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으셔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고, 이미등, 이사랑, 맞아, 이미듬은 장애가 있었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이거 이렇게까지 먼저 써주고, 자, 연말정산에 관련된 거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죠? 왜냐면 사람별로가 아니고 항목별이니까. 자, 그럼 위에 거 생각하면서 먼저 구분해 볼게요. 본인 자동차 보험료 문제 없고, 자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이 사랑의 생명보험 다 문제 없이 되네요. 모친의 의료비에서는 건강 증진 목적 의료비가 50만 원 있어서 얘 빼고 150만 원만 될 거고, 자녀 이미듬의 치료비는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에서 500 될 거고, 본인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 600만 원 문제 없죠. 근데 영어 학원비는 안 되는 거네요. 또 자녀 이미듬 초등학교 수업료 있는데 250만 원에 체험학습비가 50만 원 포함. 그럼 30만 원만 되니까 220만 원만, 아니 230만 원만 되겠네요. 그리고 미술학원비는 문제 없고 얘만 조절하고, 다음 본인 특별재난 지역의 수재연금 법정기부금으로 100만 원 되고, 국민연금 죄송해요. 연금저축 불이백 200만 원 되고,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데 전통시장과 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우리 편하게 분류해줬네, 그죠? 단기 사용분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거래요. 자, 그럼 이제 분류했으니까 먼저 보험료를 보면 본인 자동차 보험, 자녀 이사랑 생명보험 합쳐서 220만 원은 일반,
그리고 장애인은 120만 원. 다음 의료비에서 어머니가 71세. 자, 그럼 어머니 의료비가 150만 원. 자녀 이미듬은 장애가 있죠. 500만 원. 다음 교육비에서 본인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600만 원. 자녀 이미듬 초등학교 수업료 230만 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200만 원. 기부금의 법정 당해 기부금 100만 원. 연금저축 가서 이번 연금저축에 우리은행 금액 200만 원.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에 2천만 원, 현금 영수증에 300만 원, 전통시장 80만 원, 대중교통 30만 원. 이렇게 써주면 결정세액이 88만 원 나오네요. 기본공제요? 그럼 나이 주민등록번호 잘못 쳐서 20살 이상으로 썼나 보지. 선씨, 그죠? 주민등록번호 잘못 친 경우에 그렇게 되죠. 선씨 해결됐나요? 아마 뒷부분 잘못 썼을걸요? 삭제하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근데도 계속 불하고 나온다고? 컴퓨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뒷번호를 잘못 쓰셨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부가 확실한 조건일 때 말고는 강제로 그렇게 안 해요, 컴퓨터가.